국방개혁도 버전업 시대.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을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를 모토로 정예화된 군대와 선진 병역 문화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 지 3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군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군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로 국방부에서는 16년 뒤 가용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이로써 한국군의 병력 구조 개편은 불가피한데요. 이에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을 고려해 부대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부대 개편 시 필수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 창설과 해체, 개편 등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조정. 그 결과 부대 수는 줄었지만 간부는 증원되고 첨단 전력은 증강돼 제대별 최적화된 전투준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신속 대응 사단 창설로 후방지역에서의 테러, 재난 등 비전통 위협과 국지도발 상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운영 분야도 개혁했습니다. 먼저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숙련된 간부는 증원하고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했는데요. 또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는데요. 올해 4월 15일부로 72일을 단축, 12월 14일부터는 90일로 단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병역 자원 감소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여군 인력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9년 6.8%의 비중을 차지하던 여군이 2020년도에는 7.5%로 조정됐습니다. 셋째로 병역 문화도 개혁했습니다. 먼저 군은 병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 제도로 대체.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높이고자 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 대비 12.5%를 인상. 19년 2월에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했고요. 20년 7월부터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장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만족감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병역 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 중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 강좌 수강료와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을 통해 민간 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0년까지 의무 후송 전용 헬기 8대에 대한 전력화 완료.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 인력 795명을 채용. 장병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과 복지, 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을 개혁했습니다. 먼저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 교육원을 설립. 대상별, 수준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개설하고 신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재구조화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 등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완성을 목표로 추진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남은 과제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향후 미래 군을 주도할 국방비전 2050 역시 지금부터 촘촘하게 기획하고 국가와 국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